증인 유동규 출정 기록 한번 띄워주시죠. 유동규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집중 면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경환 증인께서 면담 진행하셨죠? 예, 14, 15, 16일에 면담한 것은 맞습니다. 네, 일평균 8시간, 전체 24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PPT. 수사 준칙 제13조 제2항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 아닌 단순 면담 등이란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면담할 때 변호인 참여 안 했죠?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24시간 가까이 집중 조사한 날 어디서 면담 조사 실시했습니까? 저희 검사실에서 했습니다. 검사실이 아니라 본인 개인 집무실에서 하셨죠? 뭐 집무실과 다 연결돼 있는 곳입니다. 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닫고 그 안에서만 한 적은 없습니다. 다 밖에서도 보이는 다 열려 있는 곳입니다. 아, 밖에서 다 보입니까? 밖에 어느 위치에 있던지? 뭐 계장들, 뭐 직원들이 다 보이고 다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네,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PPT.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경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할 때 검찰 수사관 참여 안 했죠? 다 계속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유동규의 증언입니다. 수사관님들은 바깥 방에 있었고 그 방 안에는 저하고 검사님만 있었습니다. 네. 이 다르잖아요. 뭐 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연결돼 있는 공간이고 다 열려 있는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문이 없습니까? 문은 있지만 제가 닫고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 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벽이 쳐져 있고. 뭐 가벽이 있긴 하지만 뭐 교도관들도 다 있고 그래서 뭐 저희 교도관이 검사실 그 안에 들어와서 개인 집무실 안에 들어와서 같이 조사받을 때 있었습니까? 저 날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을 막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조사를 할 때 당연히 옆에 있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기억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네. 자, 유동규 조사할 때 항상 검사 조사실이 아니라 그 방 안에서 조사하셨죠? 유동규 씨,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방 안에서 조사할 때 검찰 수사관이 단 한 번이라도 유동규 옆에 앉아서 조사받을 때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방 안에 유동규 옆에 앉아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없죠? 예. 네. 자,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자, 수사준칙 26조 제1항은 신문 면담을 불문하고 조사 과정을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담하면서 면담 기록 작성할 때 왜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를 기록한 적 있습니까? 면담에서 어떤 내용을 면담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규정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라고 돼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작성 안 했습니까? 왜라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면담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수사보고 형식으로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네. 자, 14일자 7시간 10분 면담 내용은 고작 4페이지입니다. 15일자 9시간 55분 면담 내용은 3페이지. 16일자 6시간 면담 내용은 고작 4페이지입니다. 이게 자세히 담은 겁니까? 뭐 제 기억은 그 시간 8시간 말씀하시는 시간 중에는 식사 시간도 있고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검사실을 조사받은 적이 있다고요? 예, 뭐 저는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제 수사 과정 확인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이 부분 알겠습니다. 공방 있었기 식사 때문에 시간 빼더라도 총 24시간 조사에서 면담 내용은 단 11페이지뿐입니다. 이게 충분히 면담 내용을 기록했나요? 면담한 내용을 충실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아, 그게 이제 11페이지밖에 안 되는 게 충실히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적인 내용 최대한 자세히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면담 이후 유동규의 진술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증인과의 면담 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영우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뀝니다. 증인이 유동규를 전달자로 바꿔주고 허위 진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바뀌었네요? 저도 뭐 진술을 바꿨는지까지 제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진술을 추가적으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는 제가 뭐 유동규 씨의 뭐 아니 신명이라서 본인이 면담을 하면서 무슨 회유를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무슨 질문을 하든지 하니까 진술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는 맞습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뭐라는 뭐 당연히 질문은 당연스럽게 했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아니 전에 거. 자, 대장동 관련된 첫 유동규의 진술이 나옵니다. 본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이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왜 이런 생각이 바뀌죠? 증인과 면담을 하고 나면? 그 이유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24시간 동안 같이 부대 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사정, 뭐 녹취록, 뭐 이런 증거들 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맞는데 어떤 경위로 저가 아니 본인의 질문을 왜 담은 피신을 작성 안 하고 면담 기록을 작성한 겁니까? 당시에 이제 추가적으로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경환 검사님, 예, 1차 수사가 있었어요. 정용환 검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네, 거기서는 정진상, 김용에 관한 이야기, 이재명에 관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수사하면서 바뀌죠. 그렇죠? 바뀌는 과정에 유동규가 자발적으로 바꾸던가요? 뭐 저희는 객관적인 증거 가지고 추궁했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 객관적인 증거의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뭐 예. 성남신화공사에서 압수했던 문서들도 있었고 뭐 대화 녹음 파일도 있었고 녹음 파일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이제 그때 상황을 저희가 그 자료를 토대로 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뭐 보고했다라는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은 위증입니다. 위증할 수 있으니 네, 정확하게 진실만 이야기하세요. 예, 예. 서류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에서 뭐 보고를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서류에 정확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정확한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서라고 했는데 예. 그런 증거가 지금 서류에 기억나지 않는다. 뭐 저희 녹취에는 들어 있습니까? 녹취에 보고했다고 돼 있는데 왜 보고 안 했다고 하는 이렇게 추궁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녹취에 토대로 이 제가 상황이 질문했습니다. 바뀔 정황에 증거가 있습니까? 상황이 녹취는 여기 다 들어봤거든요. 바뀔 증거라고 하시면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추궁으로 했을 때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게 있느냐? 그럼 얘기해 보시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접적으로 뭐 보고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고 네.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댔지만 기억나지 않고 녹취도 기억은 나지 않고 예, 그런단 말씀입니까? 네, 네.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 뭐 예, 들어가십시오.